사용하는 방법 설명드리면, 먼저 가장 여기 이제 인터넷 랜선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게 스캔할 수 있는 스캐너와 건과 연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트북. 그리고 이쪽은 노트북 전원 케이블이시고, 요게 중요하세요. 이 USB가 사용 권한이 들어있는 동글이거든요. 이 USB가 빠져 있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세요. 이게 모든 다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인식이 돼야만이 3쉐입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유나이트라고 해서 이 아이콘, 삼각형의 아이콘 보이시죠? 여기에 3쉐입 실행하실 때 아이콘이세요. 그래서 눌러주시면은 실행이 됩니다. 아마 전원 바로 켜시면은 바로 실행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노트북 타입이기 때문에 코드를 뽑으셔도 전원이 꺼지진 않습니다. 따로. 옮기실 때 다시 코드를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잠깐 네. 이거는 네. 빼고 가도 되겠네요. 네, 빼고 가도 노트북 됩니다. 전원은. 옮기셔도 됩니다. 옮기시면 되고, 여기 이제 실행하실 때는 이 중화 다인치과라고 실행한 로그인하면 나오시는 거고요. 하실 때 뭐 불편하시면 마우스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아마 얘는 터치가 안 될 거예요. 노트북이. 맞죠? 기존 4세대는 이제 터치 노트북이 제공이 되는데 3세대는 이제 따로 안 되시면은 마우스가 좀 편하시면 마우스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실행되는데 좀 시간 좀 걸리시거든요. 그럼 환자 있으실 경우에는 좀 미리 켜놓고 실행해 놓으시면 좋죠. 부팅해 놓고. 스캔 보시면 이게 스캐너 팁이, 이게 이제 미러 팁이 있으시고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보시면 얘는 다르게 생겼죠. 지금 보면 얘는 끼웠을 때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캡입니다. 렌즈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안 쓸 때 네, 얘는 이제 멸균을 돌리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121도에 45분 정도 오토클레이브 멸균을 돌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팁이 없으시면 이렇게 이런 상태로 놔두게 되면 렌즈가 이렇게 노출이 돼서 저희가 커버 케이스를 끼우잖아요. 이렇게 끼운 것처럼 얘도 끼운 거면 똑같이 생긴. 근데 이걸 끼우시고 스캔을 하려고 하시면 스캔이 안 되세요. 왜냐면 안쪽에 미러가 없기 때문에. 이 팁을 저희가 5개 정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팁이 이렇게 다 있으세요. 그래서 멸균 팩에 밀봉하셔가지고 똑같이 오토클레이브. 근데 너무 많이 돌리시는 건 저희가 추천을 안 드려요. 왜냐면 이가 열에 의해서 좀 유리가 빠져나가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파손돼서. 일체형 타입인데 자꾸 깨질 수가 있어서 저희는 많이는 돌리는 건 급하신 경우 이제 알콜솜 해서 닦아서 쓰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팁이 이제 구매하시려면 조금 비싸요. 그래서 3개 정도, 3개 70만 원 정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5개 정도 드리니까 그 정도에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에 화면 보시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보입니다. 환자 케이스 달력 자세히 통해서 처음에 이제 환자를 입력하신다거나 이럴 때 환자를 통해서 새 환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새 환자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차트 입력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이디의 차트 번호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조금 달라요. 이름이랑 성이랑 나눠져 있는데 여기 느낌표가 좀 빨간 표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름을 나누긴 했는데 이게 덴마크 장비다 보니까 번역상에서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중요한 건 성입니다. 성에 다인치과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다인치과 앞에 다인치과 환자 홍길동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얘가 이제 기공소에 갔을 때 얘가 다인치과 홍길동이 그대로 전송이 돼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정서상 홍 쓰고 이름에 길동 적게 되면은 전원송 했을 때 홍만 남게 돼요. 데이터에. 기공소 가든 저희 나비팀으로 보내주시든 할 때. 그리고 차트 번호랑 이제 생년월일을 통해서 동명이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사항, 뭐 질병 같은 거나 기타 쉐이드나 뭐 이런 것들은 메모를 통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환자 저장 눌러주시고 케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케이스 통해서 여기서 새 케이스 만들어 주시면은 처음 이제 스캔할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들게 돼요. 이런 상태에서 보내실 곳, 이제 기공소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로 보내실지. 지금 2개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기공소를 어떻게 여기에 등록을 하나요? 네, 저희가 이거
이게 조금 편해지긴 했는데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그 계정과 기용소의 계정을 같이 이제 쌍방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요거 한 칸이 더 세시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용소 메일 계정을 주신다거나 지금 조금 바뀐 게 뭐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되긴 했는데 가입이 안 된 좀 기용소들이 많아요. 조금 유명한 기용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처럼 열기를 통해서 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연결을 해드립니다. 한 칸이 더 생성이 되도록 디오나비 눌러주시면은 디오나비 쪽으로 보내실 때 가이드 보내실 때 이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기공소 선택이 끝났습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시작되면은 여기 이제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차트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주문서를 이게 좀 작성하는. 시간이 길게 걸리는구나. 네. 이걸 하기까지. 네, 하게 하는 준비 과정이 좀 그 필요합니다. 미리 다 해놓고 그렇죠. 해야지. 네네네. 예약 환자가 있으시면 네. 그냥 미리 다 만들어 놓고 네.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금 조금 바뀌어가지고 예전보다는 이제 어떤 걸 할지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싱글 유닛을 하실 건지 통해서 먼저 프레미 크라운 눌러주시면은 수복물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식 선택이 들어갑니다. 46번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저장이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 하고 저장하고. 네.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여기 네 단계 워크플로우가 활성화가 됩니다. 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배송 일자 언제까지 기용소에서 만들어 달라 한 걸 보통 일주일 단위나 2주일 단위로 해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면 요 환자 정보에 맞는지 배송 일자가 맞는지 나와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인 메모사항 기용소에 보낼 거 여기다가 첨부 파일이나 사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기용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 변화를 만드실 때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첫 번째랑 이제 이건 덴티폼이랑 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표현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스캔 단계입니다. 여기에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저장 필요 없고 바로 이쪽으로 넣으면 네네네. 되는 거네요. 그래서 네. 워크플로우가 첫 번째 이렇게 주문서 만드는 칸 여기까지는 미리 해두실 수가 있어요. 시간을 단축시키려면 환자 예약된 거에서 어떤 부분 하실 건지 그래서 바로 스캔 단계에서 스캔할 수 있게끔 만약에 너무 급하다고 하면은 스캔 온리라고 선택하면은 이거는 아무 치식 없이 그냥 모델처럼 스캔해서 그냥 석고 모델처럼 스캔을 하겠다 하면은 그러면요 아침에 그날 당일날 환자들을 네네. 미리 다 저장해 놔도 네네네. 되나요? 네네네. 네. 거기에 이제 달력에 다 나오시는 것처럼 네네.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캔 단계 눌러주시면은 두 번째 이제 스캐너 겉모형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제 스캔 단계가 나오시는 이 상태에서 스캔을 지금 하려고 하면은 조금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스캔할 수 있는 팁을 꽂아주시고요. 잠깐만요. 안 눌러진 것 같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지금 스캐너가 준비됐습니다 나오고 이렇게 악궁 모양이 뜹니다. 네네네. 네. 하하, 상하, 교합순으로 네. 시작을 해주시면 네. 되고요. 스캔하실 때 이제 스캐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버튼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좀 이게 발열이 돼 있어요. 근데 바로 켜게 되면은 얘가 발열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발열을 해주시고 스캔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 스캐너가 환자의 그 입김 같은 걸 방지하는 게 이게 발열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얘가 빛 반사 때문에 좀 중요한 부분이라 체어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꺼주시고 없는 상태로 빛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라이트를 꺼라고요. 네, 라이트를 체어의 라이트는 꺼주시고 네. 돌려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스캐너 사용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누르고 있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네.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 이게 스캐너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이콘이 보여요. 그러면 스캐너가 연결된 상태로 확인이 가능하신 거고요. 한 번만 눌러보겠습니다. 하실 때 멀리서 스캐너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가까이 간 상태에서 스캔을 눌러주시면은 가까이 인접된 부분부터 스캔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만약에 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초점이 멀어지죠. 현미경에서 떨어진 것처럼 배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여기서 한 이 정도만 되면 이 치아가 이 정도만 비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스캔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그림자 보이시죠? 양쪽 다. 이 부분은 스캔이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은 안 되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최대한 가까이 붙여주시고 지금 이 포인트에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만진 상태에서 저희가 3쉐입이 추천해준 건 교환면 먼저, 975의 교환면 먼저 스캔을 하죠. 가장 인식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링벌 쪽을 타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버컬 쪽으로 가는 타입으로. 그래서 녹색 테두리를 보시면 스캔해 주시는데 이게 카메라의 실시간 화면입니다. 이 라이브의 화면을 보고 스캔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 해주시고 스캔할 수 있는 스캔 장수, 컷수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얼마나 얼마나, 있고. 975 하나에 이미지가 몇 장이나 되나요? 보통 이게 1000장에서 1500장 사이입니다. 네. 네. 찍을 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콘이 보이시는데 이 46번 치아를 선택하게끔 나오게 됩니다. 치아 표시 보시면은 아까 치식 네. 입력한 게 여기서 네.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스캔을 찍었는데 컴퓨터는 얘가 어디가 46번인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를 조인터 좌표로 표시를 해준 겁니다. 3쉐입에서 프로그램상에서 어떤 부분이 이 주부분이 중요한데 이 포인트가 여기서 스캔 덜 된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스캔을 여기서? 봐도, 네. 이 표시요? 보시죠. 화살표. 노란색 표시. 네네네네. 스캔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컨택 포인트 중요한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여기 이제 아이콘 보시면은 이 아이콘 이제 치아 이제 스캔 데이터가 이렇게 움직여졌어요. 말도 안 되는 상태로 움직이게 되거나 이게 이쪽으로 가거나 움직였어야 돼요. 있어야겠네. 조금 편하시려면 쓰는 게 편하고요. 요 상태에서 좌표를 다시 돌려줍니다. 네. 돌려주시는 거고, 요거 무지개 모양 보이시면은 이게 석고당처럼 보이게 돼요. 무지개 모양이 어딨죠? 여기 있죠. 여기 컬러 모양. 네네네. 이제 RGB를 표현하는 거고요. 이 색상을 끄게 되면은 이 색상 없이 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이제 구강 찍게 되면 이제 피나 뭐 혈흔 이런 것 때문에 좀 잘 안 보이시거든요. 마진이랑 이렇게 보시면 석고상처럼 보게 되면은 어디가 안 나왔는지 바로 표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쉐이드인데 쉐이드는 많이는 안 씁니다. 아직까지는 쉐이드 기능이고, 요거는 추가적인 46번에 대한 코멘트, 이제 메시지 코멘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요건 위에는 정보에 보시면은 어떻게 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풀로 찍게 되면 이렇게 찍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전치부가 좀 잘 스캔이 어려워요.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975 같은 경우에는 울퉁불퉁한 표면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 되시면 그냥 바로 975 쪽 갖다 대세요. 그러면 포커스 잘 맞거든요. 이렇게 스캔할 수 있는 전략이시고, 조금 더 잘 찍으시게 되면은 요 방법대로 안 쓰시고 거의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만들다가 포인트를 일단은 기준면을 먼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처음에 하실 때. 근데 나중에 잘 찍으시게 되면 포인트를 잘 맞추신다고 하면 포커스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만들어 놓으면, 이게 좋은 거는 중첩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포커스 잡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항상 속살되시면 교환면을 먼저 하고 네. 한번 하고 네. 버커링걸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해라. 네네네. 왜냐면은 기준면이 있기 때문에 네. 스캔이 좀 못 찍더라도 다시 갖다 대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찍으시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좋은데 초점을 이렇게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갖다가 대야 되니까 이렇게 기준면 뒤로 다시 갔다가 앞으로 오고. 이렇게. 그래서 초반에 교환면 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안 나온 부분만 조금 아까처럼 노란색 표시된 부분에 선택 안 나온 부분만 조금 비춰주시고 촬영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조금 안 나온 부분 있으면 안 나온 부분만 이렇게 비춰주시고 채워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빈 구멍 데이터. 이 홀의 확대 데이터. 축소는 네. 어떻게 쓰는 거예요? 확대 축소는 이거 누르시면은 여기 누르시고 하게 되면 얘가 확대 축소가 영역에 따라서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면 네. 이 상태에서 네. 이게 쫙 뭔가 준비되는 거죠. 이 마진을 약간 지우고 다시 하는 것도 있던데. 네네네. 네. 그거는 여기서 이제 다듬기를 통해서 다듬으실 수가 있어요. 다듬기. 네. 네. 다듬기를 통해서 얘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마진을 지우실 수도 있어요. 지우고 저 부분을 그렇죠. 조금 더 자세히 네. 하는 거죠. 네. 고해상도는 이제 요거 끄고 나서 다시 설정을 바꿔야 돼요. 고해상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그걸 꺼야 되거든요. 빠른 스캔 모드를. 그걸 끄고. 빠른 스캔 모드를요? 네네네. 지금 여기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네. 지금 꺼드릴까요? 네, 한번 잠깐만요. 해주세요.
이거는 다시 돌려놓고 이거 한번 재부팅을 해야 됩니다. 아, 할 때마다 이걸 재부팅을 해야 돼요? 이 빠른 스캔을 안 쓰시고 쓰실 거면 예. 그대로 끄고 계속 사용해 주시면 돼요. 네네. 지금 이제 속도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상태고요. 설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집 모양처럼 들어가 주시고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그거 로그인 해야 되거든요. 로그인이요? 네, 제가 이거 딱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스캔 설정 있습니다. 요거 끄고 지금 요거 비활성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 끄고 스캔 설정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다시 들어가실 거면은 이제 케이스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 오는 케이스 통해서 열기 눌러주시면은 그동안 했던 케이스 쭉 나열되고요. 그러니까 따로 여기서 저장 안 해도 그냥 그 자동 상태에서 저장돼요. 끝나는 거죠? 네, 자동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셔도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시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고해상등 보여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줌 확대 축소해 주시고 이 부분 또 안 나오셨으면은 안 나온 부분만 교환면 쪽 갖다 대고 다시 붙여주시면은 살짝만 지워주시면은 이거 큐에 따라서 안 나온 부분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혈화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다듬기를 통해 가지고 눌러주시면 모든 패치 눌러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네. 모든 배치. 네네네. 모든 패치는 여기 이제 치아와 연결된 부분과 떨어진 구간들을 자동으로 다 삭제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패치를 누르시면 이 부분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만 나는 삭제하고 싶기 원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눌러서 삭제하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실수로 딴 걸 삭제를 했어요. 네네. 만약에 그러면 실행 취소로 네, 들어가면 되는 거고.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패치 눌러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완료를 그 대신 누르게 돼버리면은 복구는 안 됩니다. 아예 데이터가 삭제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델릿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네네네. 다 여기 하고 다 넘어가야 되네. 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치아 표시까지 다 됐고 이 상태 이제 찍었으면은 상악 넘어갑니다. 상악 넘어가서 얘는 팁을 돌려주셔야 돼요. 180도 돌려서 항상 빼서 네. 방향 바꿔서 다시 네네네네. 넘어가는 걸로. 하고 상악 찍으실 때는 지금 이렇게 있으시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이거 보이시죠? 교환면 쪽 들어가 주시고 이 상태에서 쭉 교환면 같은 경우에는 이 교환면과 버컬 쪽이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 버컬 쪽이 좀 잘 나오게끔 이거는 이 중요한 거는 다시 교합 갔을 때 설명드릴게요. 이제 대합 시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대시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없다. 찍을 필요는 없어요. 네. 이 상태까지 빠르게 찍어주시고 대합 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기 네. 완료 버튼이 없네요. 네, 얘는 따로 완료 버튼이 없습니다. 한 번만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 이게 다듬기 때 했을 때 이제 이것도 많이 찍었을 때 완료가 나오는 거고요. 네네네. 해주시고 그러면 항상 네, 스캔하고 다듬기를 눌러야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그럼- 바로 넘어가는 네네 건가요? 자동으로 남아있는 상태로 네네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듬기 안 하면 안 한 상태로 넘어가 버려요. 네. 깨끗하게 트리밍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잘 나왔는지 확인만 딱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좀 목걸 쪽 좀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시면 다시 팁 돌리셔도 돼요. 이 상태를 통해서 다시 돌리신 상태로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안 나온 구간만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비춰주시면 되고 바이트 찍으실 때 이게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이 상태에서 물려주시는데 먼저 입을 벌려주신 상태로 물린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환자가 힘들어하세요. 바로 벌린 상태에서 팁을 넣고요. 그 다음에 다물도록 해주시고 찍어주실 때는 4쌍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도 스캔을 해주실 때 이 버컬 쪽의 면들이 중요하세요. 제가 잡을까요? 네. 잡니다. 이 상태에 잡아주시면은
보시면 이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네. 들어간 상태에서 보시면 자동으로 되는데 위아래 면 지금 막 소리가 나서 자동으로 정렬이 되더라도 조금 더 찍어주시는 게 정확해요. 네, 네.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이 겹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겹쳐 있는 부분이 많이 비춰져 있도록 여기서 이제 겹쳐 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파란색 부분과 네. 치아 스캔 데이터, 이게 바이트 데이터가 이 파란색 데이터거든요. 아, 이거에 따라서 기준을 잡고 얘가 하악 스캔 데이터와 상악 스캔 데이터가 달라붙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많이 겹쳐져 있을수록 바이트의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정확성이 네네네. 높아진다. 네. 이 상태로 높여주시고 보이시면은 포인트가 이제 보이시는 거고 여기서 간격 눌러주시고 간격. 네. 간격에 보기 전환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의 포인트가 보이실 거예요. 네, 제가 교합점이에요. 네, 여기가 빨간색 네. 찍었을 때 교합점입니다. 그럼 실제로 환자한테 교합지를 찍어보고 네네. 이거랑 비교해봐서 그렇죠. 맞으면 오케이. 네네네. 그거 컨택점만 표현할 거면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컨택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리고 쇼올은 다 보여주시는데 음. 여기서 이 녹색 부분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네. 프랩을 하셨는데 프랩 간의 거리가 보시면 이게 아, 녹색 영역이 나오게 되면은 이 지대치와 부족하다. 거리가 양호하다. 아, 양호하다. 네, 마이너스 2mm 정도 좀 아. 많이 프랩 되신 거서 양호한 건데 점점 빨간색이 많이 비추신다고 하면은 부족하다. 프랩을 조금 더 이쪽 부분만 할 수 있도록 하실 때는 이 부분만 또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다듬기로 이 부분만 삭제해 주시고 프랩 원장님 조금 더 해주신 다음에 네. 다시 조금 스캔해 주시면 이 스캔 데이터가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게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보기 전환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은 확인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만 되셨으면은 그 다음 이제 사후 처리 세 번째가 이제 이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진 상태를 더 표면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이 스캔 데이터 용량이 보통 한 1기가 정도 되세요. 용량이 너무 크면은 데이터를 보내는데도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 사후 처리 단계를 눌러주시게 되면 스캔 데이터를 압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빈 구멍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걸 네. 다 메꿔주고 퀄리티를 좀 높여줍니다. 아, 사후 처리를 깨끗하게. 해줘야겠네요. 네네네. 네. 하고 바로 이걸 전송 누르셔도 돼요. 그럼 이 단계를 스킵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 진행하고 나서 V체크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송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냥 이걸 네. 기다릴 필요가 없단 말씀이세요? 네, 급하신 경우에 아, 급할 때는 네. 이거 말고 다 또 진료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전송하고 나서 또 전송을 보내셔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 때까지. 아까의 빈 데이터를 잘 메꿔졌는지 통해서 지금 현재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송 전 최종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메꿔졌는지 빈 데이터. 이 녹색 부분도 이제 자동으로 메울 거예요. 네. 통해서 메꿔줘서 가는 겁니다. 이 상태로 전송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 편지 몽타 모양이 전송 단계입니다. 이거 전송만 눌러주시면은 이제 저희 디오 나비팅으로 가이드든 전송이 되는 거고 비용소로 전송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왜 쉐이드 정보를 처음 단계에서 그냥 다 넣어야 되는 거네요. 네. 처음에 그러니까 네네. 메모나 이런 거를. 네네네네. 아, 거기서 그래야지. 네. 다 이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 케이스가 지금까지 했는데 이 데이터를 다음에 또 환자 오셔가지고 상악을 하신다고 하면은 케이스에 다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는 PC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의 데이터를 두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거 다 된 케이스를 이 점점점 이제 케이스에 다 저장되어 있고 복사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원본은 그대로 두시고 사본을 만드신 다음에 지금 하악 데이터는 스캔을 해놨고 상악 데이터는 다시 스캔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데이터를 지우고 하나만 스캔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든 걸로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네. 여기 상태에서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열기를 눌러주시면은 원본은 그대로 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복사된 상태의 데이터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들어오셔서 스캔 들어가면은 이 상태에서 그 선생님 상황만 다시죠. 아까 스캔 네. 완료한 다음에 네, 복사본을 보내고 싶다면 네. 그러니까 원본은 우리가 갖고 있고 네네. 복사본을 기공소로 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처럼 케이스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복사본. 그러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네네네. 지우기 전에 네. 다시 케이스로 들어가서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처럼 맨 처음으로 들어가서요? 네,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아까처럼 케이스
있으니까 이제 모든 다 입력된 거고요. 얘가 원본이고 얘가 4번입니다. 그러면 복사해서 네, 복사해서 복사를 네. 했어요. 네네네. 그럼 얘를 보내고 싶어요. 네, 바로. 여기서 바로 뭐 이제 여기 바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여기서 네. 보기 들어가 주시고 이 상태에서 열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눌러 주시면은 아까처럼 또 케이스 또 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 수정하실 거 수정하시면 바로 여기 바로 누르면 여기서 되는 보내면 거군요. 4번을 보내는 네네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두시고 여기 이제 개요 크라운 46번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수정하시면은 얘가 사후 처리가 이 세 번째 단계가 사라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브러쉬는 지금 여기 보시면 1mm부터 4mm까지 있거든요. 네. 두께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보시면 이렇게 비활성화 다시 됐죠. 수정할 수 있게끔 프랩을 조금 더 수정하실 거면은 여기서 조금 다듬으시면 수정되는 거고요. 다시 그리고 사후 처리하고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본은 그대로 두시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신 게 이제 다시 들어가실 때는 이제 이 집 모양이 홈 버튼입니다. 네.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안 되실 때는 이거는 건너뛰기 한번 해주시고 사후 처리가 하게끔 무조건 나오거든요. 네. 급하신 경우에 건너뛸 수 있게끔 나오는 거고요. 하다가 안 되시는 막히시는 부분 있잖아요. 갑자기 뭐 전송이 안 된다거나 스캔 데이터가 갑자기 트리오스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물음표 눌러주시고 원격 접근 눌러주시면은 저희 항상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1599-3875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이 원격으로 여기 노트북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케이스는 다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네. 진짜 뭐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소프트웨어에서 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확인해가지고 항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거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만 불러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다 조치가 돼 있고 원격으로 다 점검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요 보정 부분이세요. 들어오셔가지고 트리우스 여기서 다른 나머지 칸들은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어요. 사용자의 뭐 다인치과나 확인. 여기 이제 스캐너 관리 들어가 보시면은 이 스캐너가 연결된 건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카메라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 포커스를 맞출 때 사용하신 렌즈 이제 렌즈총처럼 생겼죠. 이걸 보정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한 저 번이에요?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케이스가 많은 경우에는 뭐 2, 3일에 한 번씩 정도는 스캔 보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보정 되게 간단하세요. 그래서 요게 항상 같이 있습니다. 스캔 자주 쓰는 데는 아침마다 이걸 하거든요. 저희도 디오나비 스코 스캔 같은 게 보내주시는 게 매일 아침 스캔을 하는데 저희도 항상 보정을 하고 해요.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스캔이 잘 되거든요. 초점이 잘 맞아서. 근데 하는 방법은 팁을 빼주시고요. 렌즈인 상태에서 스캔 이제 보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3D 보정 눌러주시고 검정색 원통 보시면 끼워주실 때는 평면만 맞춰주시면 돼요. 내면 평면을 연결해서 끼워서 맞춰주시면 끝나요. 그대로 연결된 상태로 불편하시면 여기 거치대에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올려놓은 상태로 가만히 놔두시면 지가 알아서 보정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시면 돼요. 요것만 아침에 한번 딱 투자해 주시면은 스캔할 때 스캔 시간이 줄어들 때 초점이 잘 맞아서 이렇게 그럼 보정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뜨고 보정 팁 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이제 하나가 더 있으세요. 컬러 보정이라고 해서 얘가 쉐이드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리고 메탈 같은 경우에 스캔이 좀 안 될 때는 이걸 한 번씩 해주시는데 자주 해주실 필요는 없으세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잘 안 될 때. 이거 색상 보정이라고 하고요. 이 상태에서 A면과 B면을 맞춰주시는데 제일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이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A면을 위로 가게끔 해주셔야 되는데 항상 이 컬러 얘가 색상 컬러 보정이기 때문에 컬러가 위로 가게끔 빛을 발사했을 때 위로 갔을 때 컬러를 해주시는 거고 이거는 모노에 대한 부분을 블랙 앤 화이트 이 둘 부분은 다 해줘야 돼요? 다 해줘야 됩니다. 네네네. 이게 조금 더 시간 걸릴 수 있어서 네. 끼워주실 때 보정할 수 있는 보정 툴 끼워주시고 이 상태에서 A면을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주시고 보정 눌러주시면 컬러에 대한 보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A면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B면 이제 돌려서 모노 앤 화이트
지금 B면 이렇게 돌리게끔 나오겠죠? 하고 다시 B면 해서 그리고 스캔하실 때 중요한 피 같은 거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거 다 이제 석션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피 없는 상태로 스캔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고 만약에 코드 작업이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코드 작업 가능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거 안에 이게 만약에 피가 묻었어요, 환자분들. 네. 그러면 이걸 꼈는데 네네. 네네네. 이거는 빼고.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 네네. 이거를 꼈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이물질이 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안에. 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요게 청소를 하나요? 네, 알코올솜 같은 걸로 닦아주시고 네. 닦아주신 다음에 얼룩이 남아요. 네. 그래서 천 같은 걸로 한 번 더 닦아주셔야 돼요. 안에를. 네. 근데 얼룩이 이런- 안 남게. 네, 얼룩이 안 남도록. 이 안에는 완전 이런 공간이. 네. 아, 이거 그냥 테이블 미러라. 네, 미러입니다. 미러 그냥. 아, 여기 밑으로 닦기가 네. 어렵겠구나. 네, 요거는 이제 빼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안쪽 부분 이렇게 해주시고 음. 여기 그리고 기스가 제일 많이 나는 부분 이 부분이세요. 앞쪽 부분. 이거 닦아주실 때는 여기 알코올솜 딱 넣어서 닦아주시고 천으로 닦아주시고. 왜냐하면 이 미러가 중요하거든요. 이 미러에 따라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스캔을 해주시는데 얘가 얼룩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또 초점이 잘 안 맞아요. 여기를 닦을 때 렌즈. 주의사항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요 앞에 렌즈 부분. 네, 그러니까 렌즈 뭔가 부분. 물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면 네. 좋지 않겠죠? 네,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여긴 다 알코올 렌즈이기 솜으로 때문에. 그냥 닦으면 되는 네네. 거고. 이건 여기는 네네네. 그냥 그 천으로만 안경 닦는 천으로 닦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잠깐만. 알코올 묻는 거 괜찮죠? 네, 알코올 묻고 천으로 안경 닦는 천이나 면 네.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안경 닦는 천 있으신가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얼룩이 남으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앞에 렌즈도 중요하고 똑같은 이제 현미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떨어뜨려도 안 되고요. 네. 만약 떨어뜨리면은 이게 또 비용이 또 청구가 되거든요. 근데 되게 비싸요, 비용이. 거의 한 300. 그래서 항상 떨어뜨리지 않고 이 건 상태. 그리고 스캔 해주실 때 이 케이블에 걸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치대에 올려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통 이제 체어에 올려놓는다거나 환자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이런 경우 갑자기 옮겼을 때 환자가 움직여서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쩌다가 운 좋으면 안 깨질 수가 있는데 보통은 많이 깨지고요. 렌즈가 특히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나마 조금 보호할 수 있는 거는 케이스가 있는 보호 케이스를 끼워준 상태로 사용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관리를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오가스도 되고 오토클레이브도 되고 똑같이 팁 열변하실 거면 그런 상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키는 상태로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얘 빛에도 반응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상태로 얘가 망가져요. 얘도 비쌉니다. 쓰리셰프 거는 다 유럽산이라 비싸가지고 그냥 외제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관리해 주셔야 되고 커버로 항상 보호해서 사용해 주시고 만약에 안 쓰실 거면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시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주는 안 하셔도 돼요. 색상 보정. 요것만 3D 보정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언제 궁금했던 거. 한 달에 한 번, 이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네네 맞아요. 여기 색상 보정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뭐 언어 설정이나 양식 설정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치과, 중화다인 치과 이렇게 연결돼 있고 3쉐입 계정이라고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으세요. 저희가 다 만들어서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야 이게 이 상태에서 기공소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설치된 예비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스토어처럼 저 애플 앱스토어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넣어서 프로그램 설치할 수도 있고 기공소도 어플처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인스톨만 하면은 바로 나오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대형 거래처들만 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조금 업데이트 됐어요. 뭐 이보클러도 보이시고요. 연결을 해놓으면은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이제 통합 과정이거든요. 이제 모든 거를 구강 스캐너랑 기공소랑 이렇게 다 합치려고 3쉐입은 한꺼번에 이제 모든
디자인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교정까지 다 통합하기를 원합니다. 3쉐입은. 그래서 모든 걸 다 프로그램으로 하나로 합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 유나이트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선생님 아까 정밀하게 스캔할 수 있는 네, 거는 그거는 어떻게 제가 설정? 일단 꺼드릴게요. 처음부터 그걸로 네.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네네. 그럼 요거 제가 설정을 해놓을게요. 네. 여기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야 돼가지고요.